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니가 있죠. 보통 1개에서 4개 정도가 자라며 구강 내 공간이 부족하거나 턱뼈의 공간이 작아 비뚤어지거나 내복된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치 후 입안에 거즈를 물려주는데요.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하는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지혈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거즈를 2시간 동안 꽉 물고 있어주세요.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는 통증과 붓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약 5분 정도 얼음찜질 해주세요. 발치 후 상처 부위 때문에 양치질을 소홀히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랑니 발치 후에는 양치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 사랑니를 발치한 부위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아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발치 부위가 회복되기도 전에 세균에 감염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잔, 한 개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수술 부위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큰 통증이 없더라도 음주와 흡연은 금지입니다.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치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이후 염증이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랑니 발치 후 관리 신경 써주세요. 매일 외출 전 날씨 체크를 하면서 온도를 확인하지만 가끔 어떻게 입고 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죠? 외출 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온도별 옷차림 알려드릴게요. 27도가 넘어가는 날씨에는 본격적으로 민소매를 입을 수 있는 한여름 날씨예요. 민소매 티, 반바지, 민소매 원피스를 추천합니다. 시원한 옷을 입고 수분 보충에도 신경 써주세요. 23도 이상 되면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할 날씨인데요. 반팔, 얇은 셔츠, 얇은 긴팔, 반바지, 면바지를 입으면 되겠습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면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면 아침 저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도별 옷차림에 있어서 옷을 사기에도 옷을 입기에도 가장 애매한 온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7도와 22도 사이의 날씨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니트와 카디건, 후드티, 맨투맨과 청바지, 면바지를 추천해요. 반팔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걸칠 카디건이나 얇은 외투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런 날씨에는 방시마다 아침 저녁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주세요. 간절기 날씨인데요. 본격적으로 겉옷이 필요하답니다. 트렌치코트나 자켓, 야상 등을 걸쳐주세요. 12도에서 16도에는 맨다리보다는 살색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아요. 온도별 옷차림의 마지막! 겨울로 넘어가는 6도에서 9도 사이 온도에는 두꺼운 코트와 가죽 자켓을 걸쳐주세요. 이제부터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슬슬 네이도 꺼내 입어볼까요? 5도 미만의 온도에는 패딩과 함께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주고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시켜주세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면 보온 효과는 더 올라간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많으셨죠? 온도별 옷차림을 알아놓고 매일 아침 날씨 체크할 때 도움되기를 바랄게요. 온도에 꼭 맞는 옷차림으로 패션도 챙기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생화는 조화가 따라올 수 없는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이 있지만 다루기가 꽤 까다롭고 형태를 잡기 어려워 전문가가 아니면 부케를 만들기 꽤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은요,
간단하게 부케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쨍한 컬러감의 부케는 야외 촬영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데요. 오렌지빛 튤립을 메인으로 부케를 만들어 볼까요? 튤립, 샌더소니아, 페니쿰, 리본, 플로랄 테이프, 지철사, 가위. 사용될 꽃과 소재의 부케 손잡이 부분 아랫잎들을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인 형태를 생각하면서 라인이 예쁜 튤립 하나를 메인으로 하나씩 위로 겹쳐서 잡아줍니다. 줄기는 서로 얽히지 않도록 일자로 잡아주세요. 꽃에 예뻐 보이는 모양을 봐가면서 잡아줍니다. 샌더소니아를 부케 형태에 맞게 포인트로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꽃의 높나비를 다르게 해줘도 예뻐 보이겠죠? 페니쿰을 넣어서 싱그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지철사로 단단히 고정한 후 잡았을 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남는 위치에서 줄기를 일자로 잘라서 밑단을 정리해주세요.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서 부케를 완성해줍니다. 튤립 하나와 샌더소니아를 어울리는 형태로 잡아준 후 부토니의 줄기를 플로랄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해주세요. 자석핀이나 옷핀을 꽂을 위치를 잡은 후 줄기 아래쪽을 자릅니다. 그럼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 완성! 튤립은 온도에 민감한 꽃입니다. 빛을 보거나 온도가 높으면 꽃잎이 벌어지고 빛이 없는 실내 냉선은 꽃잎이 오므라듭니다. 꽃의 변화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셀프 웨딩이 유행하는 요즘, 어렵지 않은 튤립 부케와 부토니의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테라리움이란 유리 그릇이나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병류이기 때문에 보틀가든이라고도 합니다. 용기 안에 서너 종류의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실내 장식을 겸한 원예인데요. 키우기도 간편하고 인테리어에도 효과 만점이라 가드닝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난석, 화산석, 마사토, 배양토, 장식돌, 모래, 유리병, 피규어, 비단이끼, 수태, 선인장과 다육식물. 유리병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해주세요.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난석을 가장 아래 깔아줍니다.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습도 조절을 위해 물에 젖은 수태를 난석 위에 깔아줍니다. 이때 중앙 부분에 수태를 놔주세요. 통기성 좋은 화산석을 유리 벽면으로 둘러서 겉에서 보기에 좋게 배치합니다. 마사토 60%, 배양토 40%를 섞은 흙을 수태 위에 깔아주세요. 선인장과 다육을 보기 좋게 배치하고 뿌리는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꼼꼼히 흙으로 덮어주세요. 장식돌,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비단이끼, 모래로 흙을 덮어준 후 피규어를 배치해 취향껏 장식하면 더 좋겠죠? 그럼 테라리움 완성!
비단이끼는 2, 3일에 한 번씩 분무하여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선인장과 다육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분무해주세요. 배수구멍이 없어 과습으로 식물이 죽을 수 있으니 물은 적당히 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면 된답니다. 수분이 과다하거나 외부 온도가 낮으면 유리 용기 내부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는데 이때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빛을 쬐어주세요.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으로 가드닝 인테리어에 도전해보세요.